자, 신라 수도가, 네. 신라 수도, 서라벌이죠, 서라벌. 지금은 뭐라고 불려요? 경주라고 불리죠? 무려 몇 년 동안 신라 수도 역할을 했어요? 네, 거의 1000년 가까이 그 수도 역할을 했어요. 신라는 수도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희 만약에 경주를 갔어요. 근데 그냥 왠지 좀 땅을 파고 싶어가지고, 경주 가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뭐 손으로든 뭐 땅을 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자, 그 경주에서는 그 땅을 조금이라도 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나라에다 신고를 하고 파야 돼. 자, 땅을 워낙 유적 오랫동안 그 신라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경주에서는 그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문화재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대로 경주에서 석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판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예. 그만큼 유서 깊고 신라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발굴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다? 경주, 서라벌이다. 자, 우리 신라는 세 왕씨가 초반에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죠. 자, 어느 성, 어느 성, 어느 성. 그래, 제일 먼저 왕 된 거. 박씨, 그 다음에 석씨, 그 다음에 김씨. 그쵸? 자, 그 중에서 아래서 나온 두 시조. 박혁거세랑 석탈해. 그쵸? 네. 그 김씨 시조는 누구였죠? 김할지였죠. 그쵸? 김프로는 가야의 시조였고, 김할지가 이제 시조인데, 김할지는 아래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황금 상자에서 나왔죠? 그쵸? 상자에서 아이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를 뜻하는 신라 사투리 알지를 써가지고 김알지라고 부르는 거죠. 김알지라고 해서 아래서 태어나온 게 아니에요. 김알지만 세시족 중에서 유일하게 어디서 태어났다? 뭐 상자에서 나왔어요. 왜 이상하게 나왔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신화, 그렇지. 근데 신화를 왜 만들어줬을까요? 맞아요. 우리 왕들은 특별하고 일반 인간들과는 다른 존재야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작이 된 거겠죠? 예. 옛날에는 뭐 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고전, 입에서 입으로 전파를 시킨 거겠죠. 자, 우리 신라의 초대 임금, 혁거세였죠. 혁거세는 네,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 말이 무릎 꿇고 절하는 신용을 하고 있어도 가봤더니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임금이 됐죠. 자, 그 혁거세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였어요? 혁거세를 뭐라고 불렀죠? 거서관이라고 불렀죠. 거서관은 삼국 유사에 의하면 거슬한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우리말로는 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요거 시험에 낼 거예요. 신라의 임금 칭호들. 네. 박혁거세 거서관이라고 불려요. 자, 혁거세의 부인이었던 아령. 네. 자, 그 아령은 자기가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네. 그 아령이 출연했던 그 우물 이름이 아령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령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혁거세의 부인 이름도 알령이 됐죠. 그렇게 아무튼 특이한. 자, 혁거세의 아들 남해. 남해의 임금을 뜻하는 표현도 뭐였어요? 남해 차차홍이었죠. 차차홍은 뜻이 뭐였죠? 네, 하늘에 제사를 지는 무당이란 뜻이었죠. 네. 거서관. 이어서 뭐예요? 차차홍. 네. 자, 그리고 요 무렵에 다파나국. 서라벌에서 동북쪽으로 수천 리 떨어진 다파나국이라는 곳에서 어 다파나국 왕이 이제 왕비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왕비가 알을 낳았죠. 자, 그리고서 알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너무 좀 괴이하고 이상해가지고 다파나국 왕이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배에 띄워서 보냈어요. 바다 건너. 자, 이 배가 흘러서 처음에는 경상남도 김해에 도착했어요. 자, 김해는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가 다스리고 있었죠. 자, 이 상자에서 나온 아이 석탈해가 김수로랑 자, 술법 대결을 벌였죠. 해리포터 마법 대결 하듯이. 자, 변신술 대결을 벌였는데 석탈해가 김수로한테 졌어요. 그리고 석탈해는 다시 이제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가지고 자, 바다로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경주 앞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자, 경주 앞바다에 도착을 했는데 요거를 할머니가 발견했어요. 아진의선이라는 할머니가 발견을 했고 자, 당시에 발견 당시 이제 배가 있었고 그 배에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를 어떤 새가 뒤덮고 있었다 그랬죠? 까치가 뒤덮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할머니가 접근해서 그 까치를 좀 치워보고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자, 석탈이라는 아이였죠? 자, 석은 그 까치 작자에서 뒤에 옆에 세조자를 떼가지고 저녁 석자를 써가지고 석이란 성이 나왔고 상자에서 탈출 나왔다고 해가지고 탈해란 이름이 붙었다 그랬죠? 자, 꾀가 많은 석탈해 그리고 남해의 아들 유리 유리와 탈해가 임금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요. 자, 둘이 경쟁을 벌이는데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금을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떡을 놓고 떡을 씹었죠. 자, 이빨 자국이 많이 찍힌 사람 누구였어요? 유리였죠. 유리가 임금이 되는데 자, 이때부터 그러니까 유리가 임금이 되는 이후부터 임금을 표현하는 표현 뭐라고 불리게 돼요? 이사금이라고 표현되죠. 자, 이사금은 이빨 자국이란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연장자를 뜻하죠. 자, 유리가 죽고 아들이 있었음에도 아들한테 임금 자리를 못 주고 자, 그 유리랑 임금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누가 임금이 됐어요? 4대 임금? 네, 탈해가 임금이 되죠. 자, 탈해가 임금 노릇을 할 때 그 경주 월성 그러니까 신라 임금들이 사는 그 궁궐 옆에 계림이란 숲이 있었는데 닭이 울었죠. 자,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나뭇가지 위에 황금 상자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황금 상자를 내려서 열어봤더니 여기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가 그쵸 황금 상자. 자, 그래서 금을 땄는데 금이 맨 앞으로 가면 김으로 불리잖아요. 자, 김 그리고 아이가 나왔다고 해서 알지라고 불렸죠. 이 아이가 경주 김씨, 그러니까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된 인물이죠. 한동안 박씨가 임금을 하다가 이어서 석씨가 또 임금을 해요. 자, 근데 박씨는 임금 자리에서 이제 물러난 다음에 왕비족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 망할 때까지 박씨성의 왕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박씨를 몰아내고 한동안은 여기 9대 임금 버류부터 계속 석씨가 임금 노릇을 하다가 13대 임금 때 김할지의 후손, 6대 손이었던 미추가 처음으로 김씨 임금이 돼요. 그래서 경주 김씨는 지금도 저 경주 가면은 미추왕릉 앞에서 자기들 종친회랑 제사를 지내요. 경주 김씨의 시조 누구예요? 그렇죠. 제일 올라가면 김할지고 제일 기념하는 인물은 미추 이사금, 미추왕이다. 한동안 또 석씨가 임금을 하다가 17대에 마침내 누가? 경주 김씨 내물이 임금이 된다. 자, 이때부터 신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김씨가 임금 자리를 독점 세습해요. 네. 자, 이 뇌물 왕 때부터는 임금을 칭하는 표현을 이사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 왕이랑 신하가 서면 신라에서는 말뚝을 박았다 그랬죠. 자, 임금 앞에 박는 말뚝이 제일 크고 좀 컸기 때문에 말뚝 자체가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뚝을 한문으로 옮겨 적으면 마립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쓰이게 된다? 마립간. 네. 간은 칭기즈칸 같은 뜻이라 그랬죠. 우두머리라 그랬죠? 자, 기억하세요. 박혁것에 뭐였어요? 거서간. 남해, 차차홍, 유리, 이사금, 뇌물. 낼게요.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네 개는. 이건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다 나와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뜻도 알아볼까요? 거서가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귀인, 그쵸, 귀한 사람. 차차웅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 마립가는 그렇죠. 그 말뚝이라고 말뚝이 그 말 그대로 그런 뜻인데 이 마립가는 이제 대군장을 뜻해요. 네. 대군장. 그 자체 뜻은 말뚝이 맞죠. 마립이. 자, 뇌물 마립간에게는 물지, 복호, 미사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신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요때 백제가 전성기였어요. 백제 임금이 누구였죠, 요때? 예, 근초고왕이었죠. 삼국시대는 한 나라가 전성기면 다른 나라는 무척 괴로운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 백제 침략을 받다가 신라가 손을 내밀었던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근데 고구려가 힘이 더 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한 신라가 고구려한테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인지를 하나 보냈어요. 자, 그 인질은 자, 내무랑이 자기 자식들도 셋이나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안 보내고 자기 조카를 인질로 보냈죠. 그 조카가 실성이었죠. 네. 엄마가 석씨였던 다시 김씨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오고 싶은 석씨 집단의 그 아들 실성이 이제 그 볼모로 간단 말이에요. 고구려 인질로. 자, 근데 이제 백제가 벼르고 벼르다가 가야, 왜와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삼면에서 공격해요. 이제 신라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고구려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어서 신라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응했고 군대를 무려 5만을 보내줬죠. 보병, 기병 5만 명이 자 말이 5만 명이지 너희 그 전교생 500명만 모아놔도 숫자가 어때요? 500명. 500명 안 돼요? 네. 전교생이 6학년까지 500명이 안 되나? 500명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50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요즘 많아요. 네. 요즘에 네, 500명, 근데 이게 서윤이 얘기가 선생님이 섣불리 반박을 못 하겠는 게 요즘에 한 학년에 막 두 반이는 그런 학교들도 많아요, 서울에. 네. 여기는, 어, 그것도 심지어는 여기 송파나 잘 사는 동네 있죠? 네. 저기 저 어디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오, 오주중? 저 송파에 있는 몇몇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도 가봤는데 학생이 두 반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 학년에. 그리고 한 반에 학생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전교생이 합치면 4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강남만 전 비정상적일 정도로 지금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학군이 좋죠. 학원도 있고 교육 환경이 좋잖아. 그러니까 다 여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다. 대치동은 또 조금 추세가 다르긴 하는데 저 경기고나 저 핵심 고등학교들은 사람이 많은데 어, 네. 대치동은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자, 아무튼 5만 명이 내려왔다고. 엄청 많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그 광개토대왕이 그 도와주러 온 거, 그 기록이 어디 남아있다 그랬어요. 호우명 그룹과 광개토대왕릉 비의 그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랬죠? 자, 이제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고구려 군대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 본 적 있죠? 군인 아저씨들 뭐 휴가 나온 거 아마 대부분 봤겠죠? 네, 근데 군인들은 휴가 나온 거 아니고 평상시에는 만약에 외부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무장을 하고 나와요. 자, 군인들의 생명은 뭐예요? 매는 거. 총이에요, 총. 자, 그 K2라는 이제 소총인데 이제 군대 남자들 여기 알 거예요, 군대 가면. 그 한 2kg 좀 안 되는데 쇳덩어리거든요. 자, 이거를 정말 잘 때 빼고는 잘 때나 잠깐 휴식 시간 외에는 이거 아니면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진짜 뭐 기초적인 어떤 그런 활동할 때 외에는 다 메고 다녀요.
특히 훈련할 때. 자, 이거 메고 막 30km씩 행군하고 이런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 왜 메고 다닐까요? 적을 보면 쏴 죽이려고 메고 다니는 거죠? 네, 적이 없는데도 군인들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바짝 군기가 들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 대비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군 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 군인들이 당시엔 총이 없었으니까 창이나 칼을 들고 다녔겠죠, 활이나? 자, 이런 것들로 무장한 군인들이 신라 여기저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자, 아무튼 고구려 군은 이때부터 신라에 머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뇌물마립관이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 특히 큰아들한테 왕자리를 주고 싶었는데 고구려가 이거 허락을 안 해요. 고구려가 인질로 잡고 있었던 그 아들 누구였죠? 네, 실성이 있었죠. 이 실성을 신라로 귀국시킨 다음에 임금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에 의해서 고구려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조종을 받는 네. 그 고구려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이 실성 마립관이에요. 자, 실성은 실성했다. 요새 실성이 진짜 뜻이 음, 실성이 진짜 그 실성이 아니에요. 자, 실성은 이제 자기 당했던 게 있죠. 자기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 마립관이 자기를 고구려에 유배를 보냈잖아요. 인지를 보냈잖아요. 자, 그 아들들 뇌물 마립관의 아들 보코랑 미사안을 보코는 고구려에 미사안은 일본에 인질로 보내버린다. 안갚음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남은 자기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눌지는 인질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여버리려고. 근데 눌지가 신라에서 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눌지를 건드리질 못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 눌지를 죽일까 하다가 이 실성이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왕이 됐어요. 고구려에 있다가 와서 신라 왕이 된 거죠.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저 눌지가 지금 고구려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구려에서 사람을 좀 보내서 눌지를 죽여주세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눌지를 죽이러 와요. 자,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잘생겨야 돼요. 네. 자, 이 눌지가 네, 잘생겼어요. 네. 자, 자, 신라 왕들 중에서 기록된 신라 왕들 중에서는 비주얼 갑. 네.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왜 호감인 사람들 있죠. 뭐 비율, 이목구비 그리고 뭐 어깨 넓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눌지를 딱 봤는데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왕의 기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뛰어난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 고구려인들이 눌지를 죽이지를 않고 오히려 눌지한테 자, 저 실성 왕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차마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눌지가 정보를 얻었죠. 그렇죠. 실성을 찾아가가지고 기습해서 실성을 죽여버려.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좀 MSG를 보탠 거고, 진짜 눌지가 잘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고구려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눌지의 풍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멋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살려서 고구려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그 실성과 눌지 중에서 뭐 어떤 건지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고구려인들이 좀 요리하고 데리고 이제 부려먹기에 눌지가 좀 더 낫다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자, 그래서 실성은 아무튼 버려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눌지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다. 자, 눌지 마립관은 지금 고구려의 인질로 간 자기 동생 보코, 외의 인질로 간 자기 동생 미사안을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저 내 동생들을 좀 데리고 오겠는가 신하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겁나니까. 잘못 갔다가 이제 자기도 잡힐 수도 있고
자, 하니까 아무도 못 가겠다 했는데 이때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손 들고 나서요. 자, 박재상. 이거 어디 박씨일까요? 경주 박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기 머나먼 어떻게 보면 왕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박재상이 자청을 해요. 먼저 가까운 고구려를 가요. 당시 고구려 왕은 누구였을까요? 장수왕이었어요. 자, 장수왕 입장에서는 이 신라라는 나라가 거의 지금 고구려가 한 뭐 군대도 지금 머물고 있고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나라라 가지고 뭐 그거 인질 하나 돌려보낸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서 장수왕이 보코는 박재상 요청에 의해서 돌려보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보코가 무사하게 신라로 돌아오게 된다. 자, 근데 외에있는 미사은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자, 이번에도 박재상이 미사은을 구하러 일본으로 건너가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그래도 고구려가 우위에 있긴 했었지만 최악의 경우는 아니었죠. 네. 아무튼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근데 신라랑 일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최악 중에 최악이었죠. 혁거세 때부터 계속 왜구들이 와가지고 신라를 약탈해 갔다 그랬잖아요. 요 바로 전에 뇌물마리간 때도 왜구가 공격해 들어왔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왕이 이 미사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미사안은 그 외인들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박재상이 어떻게 이 미사안을 신라로 돌려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내요. 자, 미사안이랑 박재상이 이제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을 나가다가 이제 적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미사안을 자기가 타고 온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돌려보내요. 그 신라로. 그리고 박재상이 이제 그 미사안이 감시받고 있던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연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미사안이 이제 사냥 갔다 돌아와가지고 좀 아파가지고 누워서 이제 계속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외인들을 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외인들이 이 말을 처음에는 좀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이렇게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미사안이 집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미사안이 아니나 다를까 없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신라로 건너갔대요. 자, 열받은 외왕이 박재상을 이제 불러와요. 자, 근데 박재상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협박도 하고 막 너 왜 그 미사안을 저 신라로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보냈어? 물어봤는데 자, 박재상 대답은 한결같아요. 나는 신라의 신하기 때문에 자, 그 미사안을 신라 왕명을 듣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외왕이 이 박재상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 박재상 어떤 신하예요? 그쵸? 충성스러운 신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걸고 그 왕자 하나 구하려고 그 왕자 보내고 자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외왕이 좀 생각이 달라져요. 자, 내가 여기서 벼슬이랑 뭐 집이랑 예쁜 여자랑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신라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살자. 자, 그런데 박재상 대답은 노였죠, 노. 그 좋을 것 같았죠. 근데 신라의 신하였고 신라의 처자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박재상은 외왕의 그 제안을 거절하죠. 결국은 박재상은 외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자, 박재상은 아무튼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신라 왕자들을 귀환을 시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박재상이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 박재상의 부인이 그 경주에 있는 높은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자기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계속 기다렸다 그래요. 자, 근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죠. 자, 기다린다, 바란다라는 뜻의 망. 네, 어디 있어? 망. 기다린다,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부는 뭘까요? 네, 지압이 부자예요.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네, 돌이 돼버렸다는 망부덕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돌이 됐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마 목숨을 좀 끊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화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 너희 뭐 어디 모임에서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 갔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돌아와요. 그럼 아 망부석 되겠다 뭐 이런 말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예. 찐에서 자는 거 아니야? 자, 신라가 이제 이렇게 왕자들도 다시 귀환을 시키고 요 눌지 마립간 때부터는 고구려 간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신라가 어 거절도 하고 거부도 하고 조금 이제 고구려에게 반항 비슷하게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대항도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에 계속 와서 머물게 된 거죠. 자, 이때 고구려 사람들이 그냥 몸만 와서 이제 먹고 싸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고구려에서 읽던 책들이랑 고구려에서 자기들 하던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신라에 좀 전해준단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고구려가 요때 이제 신라에 머물면서 전해준 거. 맞아요. 종교의 종교. 자, 그 중에서도 무슨 종교? 신라라는 나라는 당시 제일 선진국인 중국이랑 삼국 중에서 제일 가까워요, 멀어요? 제일 멀죠. 고구려는 중국이랑 영토가 육지에 맞닿아 있고 백제는 바다 건너면 바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라는 가장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일 선진국인 중국의 문화 흡수하는 게 늦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자, 불교가 국가적으로 수용이 되죠.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때 바다 건너 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이 되죠. 네. 근데 신라는 오랫동안 이 불교에 노출이 안 되다가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머물 때 불교 관련된 것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돼요. 자, 이때 신라에 처음으로 그 불교를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는 그 스님이 무코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특이하죠? 이 호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적이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인도나 아니면 저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같이 저 중앙아시아 쪽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 무코자라는 사람이 신라의 모레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뭘 전해주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뭘 알려줬다 그래요? 향사라는 것을 알려줬다 그래요. 자 너희 절 가본 사람 있어요? 네, 서윤이. 절 안에 들어가면 그 보통은 거기 뭐 불상 이렇게 있고 안은 안 들어가서 밖에만. 예. 네, 들어가 보면은 그 코끝 찌르는 냄새 나죠? 예, 그 향 냄새예요. 이 향은 그 향나무 있죠? 향나무를 가공해가지고 만든 그 의식에 쓰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초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 태우면은 그 왜 너희 뭐 절 안 가봤어도 장례식을 가본 적 있어요? 예, 제사 지내거나 장례식장 가도 그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향 위에다가 이렇게 술잔 이런 거 돌리고 의식 이렇게 절하고 하죠. 뭐 못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한단 말이야, 나중에 크면은. 자, 근데 이 향은 아무튼 이 부처, 불교의 상징물이에요. 이게 요 시기까지만 해도 신라에 없다가, 예, 요 눌지마립간이 즉위하던 5세기 무렵에 처음에 고구려 통해서 신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직 그래도 신라에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나라의 종교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는 아니에요. 민간 차원에서 그냥 이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처음으로 전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너무 고구려가 팽창을 하고 계속 내려와요. 수도 어디로 옮겼죠? 기억나나? 평양으로 수도 옮겼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백제, 신라, 한때는 물고 뜯고 싸웠는데 공통의 적 고구려가 이제 내려오면서 둘이 손을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무슨 동맹이 만들어진다? 나제 동맹이 만들어진다. 혹시 이때 백제 왕 기억하는 사람 있나? 이거 알면 진짜 센스쟁이. 나제 동맹. 나제 동맹 당시에 백제 왕.
백제왕. 비유. 비유왕이에요, 비유왕. 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 중학교 내신은 또 모르겠다. 내신이면. 네. 아유, 여기 나는 어느 왕이에요? 눌지왕이죠? 네. 눌지왕과 비유왕 간의 나제 동맹이 만들어졌어요. 자, 눌지 마립간이 죽고 이어서 즉위한 게 그 아들 자비 마립간이었어요. 앞에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네. 자, 12페이지. 10번 그림 보세요. 10번. 자, 10번 그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고구려 무사들이 말 타고 사냥하고 있죠. 자, 근데 고구려 그 무사들 머리 위에 보면은 특이한 장식들 있죠. 예. 이게 이제 고구려 무인들이 머리에 이제 하고 다니는 관 장식이었는데, 자, 이거 마치 뭐 같아요? 예. 너희 그 꽃기호 하는 그 수탉 있죠? 수탉 머리 위에 달린 이거 벼슬이죠, 그쵸? 자, 이거 마치 뭐 닭벼슬 같잖아요. 자, 그래서 백제군이랑 신라군에서 고구려군을 좀 낮잡아 부를 때 고구려 군인들을 수탉이라고 불렀어요. 네. 자, 백제랑 신라군들이 고구려 군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탉이라고 불렀다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 자비 마립간 때는 이제 신라가 아주 아금박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던 고구려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죽여버리거나 다 고구려로 쫓아내버려요. 자, 이때 자비마립관이 내렸던 비밀 암호, 신라군에게 내렸던 암호가 뭐를 죽여라? 수탉을 죽여라였어요. 자, 요 명령을 받은 신라 군인들이 미처 대비를 잘 안 하고 있던 고구려 군대를 기습해서 다 죽이거나 고구려로 쫓아내버려요. 자, 이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악화가 됐겠죠? 고구려는 어떻게든 그 이제 자기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군대를 더 많이 보내는데 자, 신라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잠깐 손을 잡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신라에게 칼끝을 돌릴 백제라는 나라 이 나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절대 뺏기지 않을 강력한 방어성을 만들려고 신라가 계획을 하고 자, 이거를 그 뭐랄까 느긋하게 마냥마냥 지으면은 신라랑 백제랑 고구려가 와서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어야겠죠. 그래서 3년 만에 그 철옹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방어성을 만드는데 3년 만에 지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산성? 충청북도 보은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딱 신라와 접경하는 그 삼국 항쟁의 한복판에다가 삼년산성이라는 그 돌로 쌓은 성을 만들어요. 짓는데 몇 년 걸렸다? 3년 걸렸다. 자, 1년에 동원된 인원수 그 성 짓는데 50만 명씩 동원이 됐다 그래요. 자, 그 3년산성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으면 15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자, 돌이 몇 개가 들었을까요? 이만한 돌. 몇 개 들었을 것 같아요? 2만 개, 10만 개. 찍어봐. 20만 개, 200만 개? 2천만 개가 들었어요. 3년 동안 진짜 무리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이에요. 진짜 선생님 저 역사학과 나왔는데, 그 답사를 갔거든요? 진짜 올라서기도 힘들고, 네.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 여기는 뭐 그냥, 뭐 공격을 한다는 건 엄두도 안 나고, 그냥 넘사벽이에요. 네. 자, 그런 성이 3년 산성이었고,
자, 이렇게 이 만들어 놓은 삼년사성이 삼국 통일할 때까지 한 번도 고구려나 백제손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자, 이런 성들을 가리키는 사자성어. 난공, 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은 철같이 단단한 성. 철, 옹성. 왜 뭐 철벽을 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옹성. 가비 마립관 때는 이런 이야기도 삼국 유사에 하나 전해져 주고 있죠. 자, 이 노인은 검은고 연주하는 게 장기였어요. 검은고를 아주 연주를 잘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자, 그래서 자, 옷을 가난하니까 못 사 입었겠죠. 옷이 뜯어지거나 이렇게 낡아서 해지면은 이거를 그 노인의 부인이 매번 이렇게 꼬매줬단 말이에요. 자, 깁는다고 하죠? 꿰매는 거. 자, 그 꿰맨 자국이 이제 100군데라고 해가지고 100군데 꿰맸다고 해가지고 이 검은고 잘 타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백결선생. 자, 새해가 됐는데 자, 옆집에서 그 가을에 추수한 쌀 가지고 떡방아를 찢는 거예요. 자, 떡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백결 선생 집에는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결 선생 부인이 막 쌀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백결 선생이 부인을 달랜답시고 자, 떡방아 찢는 소리를 검은고로 둥당둥당 연주를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백결 선생 뭘로 유명해요? 떡방아로 유명하죠. 자, 신라 민중의 삶은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웠다. 네. 자, 자비마립간의 뒤를 이어서 소지마립간이 즉위하는데, 자, 소지마립간 때는 삼국 유사에 전해져 내려온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까마귀. 소지마립간이 이제 궁 밖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는 이 까마귀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손짓을 했다 그래요. 날개짓을 한 거죠. 자, 이래서 소지마립관이 까마귀를 따라갔어요. 자, 따라갔는데 웬 연못이 있었고, 자, 이 연못에 도착했는데 그 연못에서 노인이 하나 쑥 나왔다 그래. 그러더니 쪽지를 하나 주고 사라졌어요. 자, 그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사금갑. 사는 사격할 때 사예요. 쏜다란 뜻이에요. 금은 뭘까? 금. 가야금, 거문고 그렇게 이게 줄 켜는 그런 악기들을 이제 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금, 갑은 뭘까? 갑. 너희 그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있죠? 첼로 없나? 바이올린, 뭐 기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악기들 그냥 손으로 들고 다녀? 이거 그 가방. 그쵸? 케이스에 넣어 갖고 다니죠? 그죠? 자, 이 갑은 케이스란 뜻이에요. 갑. 네. 검은고 갑을 쏴라 라는 얘기가 그 쪽지에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그 쪽지를 더 자세히 읽어봤더니 검은고 갑을 쏘면 두 명이 죽을 거고 검은고 갑을 쏘지 않으면 한 명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알쏭달쏭해서 이게 뭔 소리지? 검은고 갑을 왜 쏘라는 거지? 자, 그런데 소지마립관이 무릎 탁. 아, 알겠다. 자, 검은고 갑은 반드시 쏴야 할까요? 쏘지 않아야 될까요? 자, 쏘면 두 명이 죽는다 그랬고 쏘지 않으면 한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소지마립관의 선택은 네. 어, 쏜다였죠. 자, 쏘지 않았을 때 죽는 한 명은 나 자신일 거라는 거. 소지말 왕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신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궁궐에 검은고갑이 어딨나를 찾아봤더니 검은고갑이 으슥한 곳 한 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신하들이 활을 당겨가지고 검은고갑을 쐈어요. 자, 쐈더니 이 검은고갑이 그러니까 화살이 이제 검은고갑에 박혔는데 이제 이게 나무 뚫는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푹 소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검은고갑을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소지마립간의, 그렇죠, 아내죠. 아내는 아닌데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남자였어요. 소지마립간 몰래 바람 피고 있던 소위 말하는 내연남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둘이 검고갑에 숨어 있다가 소지마립관이 근처로 오면은 나와서 소지마립관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후궁과 내연남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고, 자, 이 소지마립관의 위기를 누가 알려줬어요? 어떤 새가? 까마귀가 알려줬죠? 까마귀를 한자로 뭐라고 쓰죠? 오비락. 오라고 쓰죠, 오. 까마귀 오자예요. 고구려를 상징하는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족오라고 하죠. 네, 까마귀 오자예요. 자, 까마귀가 알려준 경고. 꺼린다라는 뜻의 한자가 기예요. 기, 꺼릴 기자. 오기일. 자, 이 날이 음력으로 1월 15일이었어요. 1월 15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정월 대보름이죠? 자, 정월 대보름에 우리 보통 뭐 건강도 기원하고, 자, 안 좋은 일들 물러가라고 뭐 딱딱한 거 깨물어 먹죠? 불엄, 뭐 호두나 잣이나 이런 거 깨물어 먹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안 하는 집도 많지만 예전에는 그랬었죠. 네. 그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 이 오기일 여기서 유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소지마립간의 그 아찔한 네, 암살 위협을 극복해준 까마귀가 이제 이렇게 극복해준 네, 그런 일들 요게 여기서 전래된다고 한다. 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소지마립간은 궁궐 밖을 나가는 걸 좋아했던 왕이에요. 자, 그래서 자꾸 궁궐 밖을 자주 나갔어요. 근데 또 자주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갔다가 예쁜 여자를 하나 본 거예요. 그 여자가 벽화라는 여자였어요. 네. 자, 예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났겠죠. 자, 그래서, 밤만 되면 몰래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몰래 궁 밖을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가서 벽화를 한번 만나고 돌아오고 만나고 돌아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자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소지마립관이 또 이제 궁 밖을 나가가지고 벽화를 만나러 가는데 웬 할머니가 소지마립관을 불러 세웠어요. 자, 여보게. 자, 그러더니 소지마립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상상 속의 동물 용 알죠? 용이 보통 어디 살죠? 물에 살죠, 물에. 자, 물 중에서도 어디 살아요, 물? 얕은 데 살아요, 깊은 데 살아요? 아주 그 깊은 곳에 산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용이 자꾸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얕은 곳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부의 그물에 잡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해석을 해보면 뭔 소리예요? 용은 누굴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죠? 왕이 저 일반인들이 있는 여염집, 그냥 그런 민가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괜히 해코지하거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조심해.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 이때부터 소지마립관이 궁 밖으로 안 나왔다고 하죠. 자, 이제 장수왕이 고구려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문자왕 때 무렵인데 고구려는 이제 국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강화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뭐예요? 결혼하는 거죠. 백제 혹시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나? 백제왕이? 동성애자 아니라 그랬죠. 동성왕. 자, 신라의 소지마립관과 동성왕이 결혼 동맹을 맺는다. 자, 그리고 요 무렵에는 점점 신라의 불교가 좀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죠? 불경이죠, 불경. 이제 여기서 화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상은
그 스님들 중에서 덕을 많이 쌓고 좀 유명한 스님들을 화상이라고 높여줘요. 아도 화상이라는 스님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강독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라 사회에 점점 뭐가 퍼지고 있다? 불교가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왕실에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는 아니었다. 자, 지증왕 이야기. 네. 요거는 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증왕 얘기까지 좀 보고 마칠게요. 자, 봐봐요. 이게 삼국 사기 기록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자, 지증 마립관이 500년이 딱 6세기 시작할 무렵이죠? 지증 마립관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뭐래요? 이름은 뭐래요? 이름이 지대로래요. 특이하죠, 김지대로. 혹은 지도로, 또 혹은 지철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나물왕의 증손이고 내물왕을 뜻합니다. 나물왕은 습보 갈문왕. 갈문왕은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의 대상이에요. 이게 왕의 친척이나 아마 왕의 어떤 왕이랑 피가 좀 섞인 뭐 귀족들을 갈문왕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인지 밝혀져 있진 않아요. 아무튼 먼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아들이며 습보 갈문왕의 아들이며 소지왕의 제종 동생 육촌이다. 네. 자, 어머니는 김씨 조생 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고 왕비는 무슨 씨래요? 박씨래요. 마치 그 고구려에서 전로부가 왕비를 계속 배출했듯이 자, 신라에서는 이 박씨들이 왕비를 계속해서 배출한다. 왕비는 박씨, 무슨 부인? 연제 부인으로 등은 이찬의 딸이다. 네. 이찬은 신라의 그 관직명이고 등은은 사람 이제 그 이름입니다. 네. 자, 왕은 체격이 어땠대요?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담이 뭐예요? 담력? 이거하지 않는. 그치? 용기 이런 것들이죠. 담력 테스트 이런 거 들어봤나요? 맞아요. 그런 거 귀신 무서워해요? 없죠. 네, 셀 것 같아요. 자, 전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위를 계승하니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64세였대. 이게 삼국 사기의 지증왕 즉위 기사예요. 자, 그럼 삼국 사기가 있으면은 자, 요거 같이 양대산맥을 이룬 또 책이 뭐가 있어요? 삼국 유사 기록을 볼게요. 삼국 유사 지증왕 기록이에요. 자, 좀 범상치가 벌써 않죠? 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를 가졌대요? 가진 지철로 왕이. 자, 음경이 뭘까요? 네. 음경이 뭘까요?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남자의 성기를 뜻합니다. 네. 이게 아주 컸던 사람이래요. 네. 삼국 유사 기록이에요. 네. 자, 그리고 키가 몇 센치래요? 신장 키죠? 7척 5촌이래요. 자, 1척이 몇 센치일까? 1척. 맞아요. 중국에서는 1척을 30.3cm를 놓고 봤거든요. 자, 그 30.3cm 곱하기 7.5 하면 몇 cm가 나올까요? 2m 25, 2m 30과 2m 2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믿기 어렵죠? 한국은 30.3cm를 1척으로 안 삼고 보통은 24cm 정도를 썼다 그래요. 그러면 7.5 곱하기 24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계산해봐. 24 곱하기 7.5, 180이에요. 맞아요. 자, 180 정도면은 이 당시 때로서는 어떤 키? 거대한 키예요. 자, 신라 무덤 같은 것들 발굴해 봤을 때 그 유골들 나온 것들 보면은 자, 그 대부분 평균 키가 160 초반이에요, 남자들은.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영양이나 이런 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큰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 당시 180이면 어떤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자, 모량부의 여성을 황후로 맞이했다. 자, 지철로왕. 22대 같이 읽어보세요. 지철로왕의
네. 시호는 임금이 죽은 다음에 그 임금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신하들이 올리는 칭호예요. 임금이 살아있을 때 지증왕, 지증왕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이때부터 시호를 처음 사용한 거예요. 또한, 이건 좀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랑 좀 다른데, 자, 삼국 유사에서는 마립간이란 칭호를 지증왕 때부터 썼다고 나오는데, 삼국 사기에서는 뇌물 마립간 때부터 썼다고 나와요. 삼국 사기가 더 정식 기록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어디든 보통은 삼국 사기 기록을 따라가요. 네. 다음 좀 볼게요. 왕은 영원 2년 경진에 즉위하였다. 자, 왕은 이거는 선생님이 읽을게요. 네. 음경의 길이가 1척 5촌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컸다는 거예요. 네. 매우 컸대요. 뭐. 네, 뭐 컸대요. 아무튼. 네. 이게 뭐 한 18cm겠죠? 네. 아니, 이거 18cm가 아니죠. 36cm죠. 네. 네. 36cm면 이 정도겠죠? 네. 크죠? 네. 그래서 부인을 구하기가 어땠대요? 어려웠대요.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자, 배필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신을 삼도에 보내서 배필을 구하였대요. 사신이 모량부에 이르렀대요. 자, 그런데 같이 읽어보세요. 동로수. 자, 보세요. 그, 요즘에는 여기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나? 네.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뭐 먹죠? 사료 먹죠? 간식이나. 자, 근데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워서 알지만 강아지가 천사죠. 이쁘죠? 네, 아주 이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사니까 자기들 밥 먹고도 돈으로 따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료를 사 먹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사람들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먹을 게 없죠. 그럼 강아지가 뭘 먹을까요? 그쵸. 사람이 먹었던 거 남질 않는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먹은 거 다 나오죠. 나오잖아요, 아래로. 강아지들이 그걸 먹었다고. 예. 똥개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강아지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아무튼 진짜 개처럼 키웠어요. 자, 근데 그래서 강아지가 주식이 그거다 보니까 자, 어린애들 보면은 똥오줌 못 가리죠. 그럼 못 차고 다녀요. 기저귀 차고 다니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실내에서 응아하면은 여기 냄새 나죠. 그럼 강아지들이 냄새 잘 맡아요, 못 맡아요? 굉장히 잘 맡죠. 그럼 강아지들이 그게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들한테 가가지고 자, 애들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남자애들은 이거 기저귀 내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콩이 있죠? 예. 예, 땅콩이 있죠? 예. 그렇게 그 주머니 그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묻어있는 강아지들이 그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면은 남자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 사람들을 고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고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궁에 들어가서 내시가 되는 거예요. 자, 궁에는 남자가 왕이랑 세자밖에 못 산다 그랬죠. 그 외에 힘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하인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다 여기 생식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그렇게 개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거를 떼지 않고 붙여놓으면은 임금의 여자 궁녀들을 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는. 근데 아무튼 그 당시 강아지들의 주식은 똥이었는데 크기가 뭐만한 국이 어때요 사이즈가? 이만하죠? 자, 똥이 이만한 사이즈였는데 이거를 놓고 싸웠대요 개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어떤 소녀가 고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모량부 상공의 딸. 그 똥의 주인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래요. 자, 이곳에서 빨래를 하다가 은밀히 숲속에 누운 거래요.
자, 그 집을 찾아보니 여자 신장이 몇 센치였대요? 여자도 키가 컸죠? 예, 여자도 180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왕께 갖추어 아뢰자 왕은 수레를 보내 그 여자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삼았고 군신들은 모두 경화했다. 기뻐했다. 연제부인 박 씨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아무튼 지증왕은 우리 저 한국사에서 알려져 있기로 사이즈나 뭐 여러 면에서 좀 어떤 왕? 큰 왕이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봐요. 방금 우리 첫 번째 어떤 기록을 읽었어요? 삼국 사기 기록 읽었죠? 자, 요거 삼국 사기 기록 먼저 읽었죠? 좀 어때요? 딱딱하죠? 그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단순한 사실만 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요런 어체를 건조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무미건조하고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좀 더 믿을 만은 하죠? 자, 근데 방금 읽은 삼국 유사. 이거 어때요? 자세해요.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너희 들으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안 까먹겠죠? 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 쓰고 마칠게요. 삼국 사기의 서술 스타일은 김부식이란 유학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술이 부작. 자, 술은 서술한다는 거고, 작은 지어낸다는 거예요. 자, 쓰되 지어내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삼국 사기 서술 스타일이에요. 삼국 유사. 막 개가 나오고 똥이 나오고 음경 얘기가 나오고 막 괴력, 안신. 자, 믿을 수 없는 사람 똥이 북만하다는 게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자, 굉장히 어지럽고 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믿기 어려운 되게 좀 해괴한 이야기 이런 거를 괴력 난신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특징 비교한 거 선생님이 쭉 표를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두 기사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죠. 지지광 지기 기사에서도. 여기까지 할게요.